오늘은 아이소메트릭 모델링을 할 건데 여기에 이제 가구를 집어넣는 방법하고, 그러니까 재질은 여러분들이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우리 재질 넣는 방법을 2개나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질은 여러분들이 넣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구 넣는 방법, 그 가구를 어디서 찾아서 어떻게 넣어야 될지 이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사용하는 방법 하나, 크게 2가지를 볼 겁니다. 모델링은 어렵지 않아요. CAD 파일 불러오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파일, 임포트 불러오기, 익스포트 내보내기. 자, 여길 건드셔야 돼요. 확장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DWG를 찾아보시죠. 자, DWG를 찾아서 파일을 선택하는데, 이때 반드시 여기 옵션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재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는데 요거 하나, 스케일이요. 단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거는요, 이거 모델 유닛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모델 유닛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밀리미터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도면은 인치, 어떤 도면은 밀리미터. 근데 그 도면에 따라서 이 스케일이 바뀌어요. 밀리미터 도면은 밀리미터로 뜨고, 인치 도면은 여기가 인치로 뜹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오케이. 그리고 임포트. 자, 클로즈. 파일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2번째 방법으로는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아까 봤던 옵션 창이 떠요. 여기서 밀리미터만 체크하고 오케이. 그러면 금방 들어옵니다. 자, 2번째 방법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태그입니다. 지금 이렇게 불러드린 외부 파일들은 컴포넌트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컴포넌트에 보시면 인 모델을 체크하시면 여기 이렇게 컴포넌트로 들어와요. 블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컴포넌트라는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컴포넌트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컴포넌트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여기 태그입니다. 태그. 여기 부분이요. 태그가 들어옵니다. 태그가 오토캐드의 레이어입니다. 원래 스케치업도 레이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름이 동일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태그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센터에 중심선 들어가 있죠. 여기 중심선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눈 그림을 껐다 켰다 하면 중심선이 온오프 됩니다. 엘리베이션, 인면도네요. 인면도에 대한 온오프, 퍼니처, 가구에 대한 온오프, 해치에 대한 온오프, 섹션, 단면에 대한, 심볼, 기호에 대한, 텍스트, 문자, 윈도우, 창문이 있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온오프 기능입니다. 온오프 기능이에요. 온오프 기능도 한 번씩 써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여기 화살표 부분 있죠. 디테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익스펜드 확장하기, 콜렉트 하나로 묶기, 셀렉트 선택하기, 딜리트, 퍼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맨 아래 보면 컬러 바이 태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해제되어 있을 거예요. 이 항목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컬러 바이 태그가 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색상 있죠. 이 색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2개를 바꾸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기
아이고, 이게 아니지. 여기죠. 여기 디테일을 누르면 여기 컬러 바이 태그를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보면 스타일이 있어요. 유형인데 이 스케치업 배경을 어떤 식으로 볼까에 대한 유형 정보입니다. 되게 많아요. 유형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이거는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 여기 에디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셀렉트 말고 에디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컬러가 all same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색이요. 얘를 by material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정한 색상별로 이렇게 뜹니다. 간혹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종종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여기 색상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두 가지 값을 바꾸시면 색상별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굳이 막 이렇게까지 색깔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all same 넣으시고요. 여기 컬러 바이 태그도 끄시면 돼요. 중요한 건 얘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작업할 때요, 태그를 안 쓰기도 해요. 태그 작업을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3D Max에도 레이어가 존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3D Max의 레이어를 전혀 안 써요. 스케치업 작업하시는 분들도 아마 안 쓰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쓸 겁니다. 써야 조금 편하더라고요. 스케치업은 그렇게 해야 조금 편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 없는 태그들을 제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얘네들을 분해를 할 겁니다. 근데 그룹 안에 그룹이 들어있듯이 얘도 컴포넌트 안에 컴포넌트에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컴포넌트 안에 컴포넌트, 그 안에 다시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분해를 해줘야 돼요. 다 쪼갤 때까지.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익스플로드. 그러면 한 번 분해가 돼요.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익스플로드. 지금 이렇게 파랗게 선택된 것들이 분해가 됩니다. 아마 더 이상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익스플로드 메뉴가 비활성될 때까지 분해를 해주세요.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 중심선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중심선을 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벽면만 올릴 거니까 중심선 필요 없어요. 엘리베이션 인면도인데 이 인면도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고 필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그 다음 여기 테라스 부분은 필요해요. 같이 묶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얘네들은 뭘까요? 요거 지붕임. 요 지붕입니다. 지붕선이에요. 일단 냅두고 아니다. 거꾸로 가야 되겠다. 자, 중심선 냅두고 엘리베이션 감추고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 퍼니처. 퍼니처는 쓸 거니까 감추고, 해치 안 쓸 거니까 냅두고, 단면 쓸 거니까 감추고, 심볼 안 쓸 거니까 냅두고, 문자 안 쓸 거예요. 윈도우 씁니다. 감추고. 그럼 여기 있는 지금 나와 있는 얘네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죠. 쓸모없는 것들만 띄워보세요. 거꾸로 할 겁니다. 원래 정상적인 생각은 안 쓰는 건 감추고 쓰는 건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린 반대로 한 거예요. 쓰는 건 감추고 안 쓰는 건 보이게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면 이걸 그냥 선택해서 지우려고요. 안 쓰는 거 지우려고요. 지워보시죠. 그러면 이제 다 지웠으면 이제 감춘 것들을 이렇게 띄워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모습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자, 엘리베이션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지울 수 있겠군요.
요 지붕 라인들인데 얘네들 필요 없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요 선은 뭐냐면 그 지하실 계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정리한 겁니다. 우리가 3D를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선들을 다 정리해야만 해요. 이렇게 딱 내가 봐야 될 것들만 띄워놓는 거죠. 이제 태그를 한 군데로 모을 겁니다. 얘는 도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그를 만들고 한 군데로 모을 겁니다. 자, 여기 태그에 보면 더하기 키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폴더고요, 하나는 태그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태그 만들기고, 오른쪽에 있는 건 태그 폴더 만들기입니다. 태그가 많아지면 이걸 폴더로 관리하는 거죠. 그룹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우린 태그 만들기 할 겁니다. 이름을 2D 도면으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얘네들은 태그를 어떻게 바꾸느냐, 맨 위로 올립니다. 맨 위로. 여기 엔티티 인포요. 자, 이렇게 내가 태그, 여기 객체를 선택하면 여기에 태그 정보가 나와요. 여기서 태그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한 정보가 여기 나와요. 선의 길이라든지, 그 다음 비저빌리티라든지, 이런 내용들, 재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전체를 선택하면 태그가 다 선택됐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죠. 눌러서 2D 도면으로 바꾸면 지금 선택된 객체들의 태그가 2D 도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룹을 선택하면 면적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여기 쭉 다 나와요. 여기서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태그를 다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태그를 전부 다 2D 도면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던 여기 중심선부터 해서 여기까지 태그가 다 필요 없어진 거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딜리트 태그. 자,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Entity in the model. Entity, 객체가 모델에 have been tagged,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딘가 모델 정보에 모델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모델이 어딘가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데 남아있대요. 근데 내가 태그를 지우니까 그 태그 안에 있던 모델이 어떻게 돼요? 걔가 태그가 필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태그로 옮길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지울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이는 객체들은 필요 없는 객체예요. 그래서 그냥 지우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태그 다 삭제되고 여기 도면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Make Group. 자, 그룹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룹을 했는데 지금 연필이 어딨나요? 언태그에 있죠. 그러니까 그룹이 어디로 가요? 언태그로 가요. 얘도 2D 도면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태그를 두 번 해줘야 돼요. 이 안쪽에 있는 이 엔티티들에 대한 태그도 바꿔야 되지만 뭐에 대한 태그요? 이 그룹에 대한 태그도 바꿔야 돼요. 태그가 두 번 바뀌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저는 이제 태그를 그때그때 만들 건데요. 자, 이번에는 3D 벽면이요. 벽체.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누구를 해야 되냐면 이 연필 있죠. 이 연필을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도면을 그릴 때 전부 다 이 벽체의 태그에다 다 그려지게 됩니다. 요게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듭니다.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연필이.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왼쪽으로 빼면 연필이 드러납니다. 아니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태그를, 여기 태그를 이렇게 조절해 보세요. 그러면 연필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위치가 여기서는 안 움직이는데 간혹 요 연필이 화면 밖으로 나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요 판넬을 왼쪽으로 조금만 늘려 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제는 별거 없어요. 렉탱글로 다 따라 그리시면 돼요. 바닥면을 이렇게 따라 그리시는데 여긴 테라스잖아요. 그러니까 테라스 같은 데는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고, 여기는 현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관도 그리고 지우고, 여기까지가 한 바닥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닥을 그리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가 한 바닥, 여기는 아니겠죠, 그죠? 여기는 온돌 바닥이니까 온돌 바닥을 그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온돌 바닥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 문지방 없는 바닥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그릴 거예요. 문지방 없는 바닥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를 지우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문지방을 없앨 거니까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여기가 한 바닥, 여기도 한 바닥, 여기도 한 바닥. 여기는 계단이니까, 여긴 계단이니까 따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이제 벽체를 그릴 겁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 따라 그리시면 벽체는 자동으로 딱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나누고요. 지금 보시면 안쪽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따라 그리시면 이렇게 벽체가 금방 만들어집니다. 여기 벽체선이 한 번에 쭉 만들어졌고요. 바닥, 여기는 테라스, 여기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니까 한번 그려볼까요? 어차피 지하실은 필요가 없겠지만 또 하나씩 그려보죠. 라인, 열 개네요. 곱하기 10개. 그러면 자, 여기까지 딱 만들어졌습니다. 자, 전체를 제가 이렇게 쭉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이제 개구부를 만들 겁니다. 자, 얘는 여기는 여기까지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만 따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따로 떼고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르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구부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벽체가 이렇게 하나로 통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개구부는 금방 그려집니다. 개구부를 쭉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요만큼 튀어나와 있죠.
요거 창대입니다. 이거 창대예요. 그러니까 창대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쪽으로 벽체선 그리세요. 자, 개구부를 만들어 보시죠. 이번에는 바닥부터, 여기 계단이잖아요. 계단부터. 자, 여기가 150, 그 다음에 다시 150, 그 다음 바닥도 맞춘 다음에 150, 이렇게 계단 하나 높이 150, 그 다음에 현관에서 온돌까지 높이 150. 자, 153번 돌출해 보시죠. 그 다음 여기는 욕실입니다. 욕실은 온돌이랑 똑같이 맞춘 상태에서 100mm만 이렇게 낮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관은 여기는 150mm 차이 나는 거고 여기는 100mm 차이 나는 겁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됐나요?
옆에 여기 테두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150mm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계단보다 150mm를 더 높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올리다 보면 이런 모서리가 나오잖아요. 그냥 지우셔도 돼요. 이렇게. 자, 여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똑같습니다. 테두리예요. 여기는 이렇게 계단 진기보다는 이렇게 선을 그려서 면을 만들면 됩니다. 선을 그려서 면을 만들면 이거 조금 더 보기 좋은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부터 만들어 보시죠. 이제 벽체를 올릴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실내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제가 눈을 얘기했지만 2400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아이소메트릭은 여기서 300mm를 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뚝 자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봅니다. 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400이에요. 근데 밑에서 300mm를 내린 다음에 여기 다 깎아요. 그리고 천장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이 아이소메트릭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벽체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바닥면에서부터 2100. 그렇죠. 바닥면에서부터 2100mm를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벽체의 높이는 전부 다 2100mm로 올리는데 푸시앤풀 2100, 그 다음에 여기는 개고보니까 넘기고 다시 2100, 다시 또 2100. 자, 2100 안 쓰고 옆에다 이렇게 갖다 대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2100mm를 올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냥 2100 이렇게 올리는 거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2100mm 올리는 거하고 여기 보시면 밑단에 이렇게 선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 차이는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냥 2100mm로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올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전산응용 건축제도에서 보시면 이 아래쪽은 철근 콘크리트고 이 위쪽은 적벽돌 쌓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라인이 재질이 달라요. 여기 재질하고 이 위의 재질이 다릅니다. 위아래 재질이 같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르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벽체에 선들 지저분한 거 많죠? 중간중간 이렇게 지워주면서 하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주면서 하면 그나마 모양 보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이건 이제 계단 때문에 생겨난 선들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지워가면서 만드시면 되겠고요. 자, 얼추 지웠네요. 자, 그 다음 여기는 거실창이에요. 실제로는 여기서 300mm 올라간 뒤에 2100mm짜리 거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집에 거실 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렇게 300mm가 올라갑니다. 거실 턱이 있어요. 거실에 이렇게 턱이 있고 이 위에 창문이 올라가요. 근데 오늘은 그냥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 그냥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 방창이죠. 방창은 바닥에서 1200, 창문 높이 1200, 2400이죠. 창문은 천장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푸시앤풀 1200 이렇게요.
1200mm 올려주시면 됩니다. 푸시 앤 풀 1200. 여기는 후문으로 나가는 문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창문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식탁이 있는 창문이에요. 식탁이 있는 창문입니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200 올리면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탁의 높이가 대략 700입니다. 이 정도 어디 될 거예요.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후원을 보는 거죠. 그죠? 여기에 식탁에 앉아서 이 바깥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맘대로 여기를 800 정도 해줄 겁니다. 그럼 여기가 창문이 큰 거죠. 그래서 바깥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푸시 앤 풀 800. 여기 이제 인면도가 없으니까 우리는 의도를 모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주방 환기창입니다. 주방 환기창의 높이는 1100mm. 자, 일단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원래 여기는 어떤 모습이냐면 450mm, 그 다음 푸시 앤 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중간에 구멍 뚫린 겁니다. 근데 일단 여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긴 나중에 만들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욕실창입니다. 욕실창의 높이는 600mm입니다. 천장에서 600mm. 그러니까 이렇게 푸시 앤 풀로 올린 다음에 밑으로 300mm를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기본적인 부분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벽체를 세우는 걸로 첫 번째가 끝나고, 자, 아이소메트릭, 이건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합니다. 아이소메트릭의 정식 명칭은 등각 투상입니다. 이해되시죠? 등각 투상입니다. 그러니까 등각,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똑같아야 돼요. 더 엄밀히 말하면 이 각도가 똑같아야 돼요. 이 세 개의 각도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바라본다면 얼추 비슷하게 각도가 나오지 않나요? 여긴 안 나오네. 등각. 이해되시나요? 등각입니다. 등각. 이렇게 해서 등각을 놓든지 이렇게 해서 등각을 놓던지 등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항상 등각을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더 들고 한쪽으로 돌리고.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등각이란 얘기는 수평선 그렸을 때 오른쪽과 왼쪽이 각도가 같아야 돼요. 이 상태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본 게 아이소메트릭 등각 투상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린 것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그냥 아이소 혹은 아이소메트릭 이렇게 불러버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첫 번째로 원칙은 등각을 잡으세요. 첫 번째는 등각을 잡고
그 다음에 위로 올 드세요. 그래서 어지간하게 잘 보이는 쪽을 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거실이죠. 그죠? 이쪽이 남쪽. 거실 여기잖아요. 현관문 여기 남쪽이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원칙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원칙은. 이해되시죠? 그런데 원칙대로 하진 않아요. 잘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어요. 이쪽 남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이면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 이게 잘 보이면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 근데 이게 더 잘 보여.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어지간하면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남쪽 방향으로 거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서 잡아주세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보기 좋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집 구조가 거실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실을 남쪽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전체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이는 그룹으로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걸레바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3D 몰딩, 자 3D 몰딩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자 태그 만들고 연필 갖다 놓고, 자 그러면 방법은 간단해요. 자 이렇게 사각형을 먼저 그리시면 됩니다. 렉탱글 사각형을 쭉 그려주세요. 먼저 방에다가 사각형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개구부되는 지점에 라인을 그려서 지우면 사각형은 나머지 부분만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남게 돼요. 라인을 한번 그렸다가 지우라고요? 네. 지금 여기 보면 몰딩은 여기가 없잖아요. 요거는 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라인이 여기가 중간에 끊어진단 말이죠. 자 보세요. 제가 벽체를 감췄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선을 그렸잖아요. 지우개로 지우면 이렇게 요 테두리는 남고 개구부 부분만 지워집니다. 자 먼저 이렇게 세 군데만 해보시죠. 자 나머지들은 여기에 선을 그려야 돼요. 일단 라인을 그려서 이렇게 다 라인을 그려서 여기 같은 경우는 선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일단 전부 다 라인을 그려서 만듭니다. 그리고 역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개구부가 되는 지점을 선을 하나씩 더 그려주세요. 그래야 선이 끊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지우개로 지워보면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전체 경로가 다 만들어진 거죠. 자, 경로를 전부 다 만들어 보시죠. 이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하고 여기 총, 그
그 다음에 요 부분 총 하나 둘 셋, 5군데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총 5군데가 문제가 생길 예정입니다. 요건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렉탱글 10,100 이거 이제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여기까지는 됐네요. 여기다가 또 복사해 놓으면 되겠네요. 잠깐만요. 그 다음 방향 바꿔서 렉탱글 10,100 복사 다시 또 복사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됐고 여기 또 있네요. 자, 이렇게요. 경로 배열을 그러니까 경로 돌출을 해야 되니까 팔로우미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경로와 단면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경로를 선택하고요. 팔로우미를 이용해서 클릭. 그러면 이렇게 걸레바지가 완성됩니다.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팔로우미 트리플 클릭. 저는 리버스 페이스를 좀 쓸 겁니다. 면 뒤집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저는 면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별하려고요. 전부 다 흰색이면 잘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면 뒤집기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사물과 사물 구별하기가 조금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면 뒤집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면 뒤집는 거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 버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벽을 다시 세워 놓으면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전부 다 걸레바지가 들어간 것처럼 만들어 보시죠. 방문을 만들 겁니다. 일단은 이 부분 여기서 만들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테이프로 이렇게 길을 재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0m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200 아니다 가로가 40,220 이렇게요. 푸시앤풀 이렇게 쭉 돌출해 주시면 네, 얘가 문틀이 되겠죠. 메이크 그룹 이렇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틀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왜 문제가 생기냐면 보이시나요? 여기 파고 들어간 거? 파고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안 맞는 거예요. 요만큼이 파고 들어간 겁니다. 또 푸시앤풀로 여기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맞게 만들어줘요. 자, 여기도 이렇게 딱 맞고 여기도 딱 맞고. 자, 그 다음 복사 미드 포인트에서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복사.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여기도 문제가 된다 그랬죠. 문을 중간에 놓으면 걸레바지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고 문을 이 끝에다 맞춰 놓으면 걸레바지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요령 있게 여기다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쪽은 걸레바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문제가 돼요. 여기도 문제가 됩니다. 아, 문제가 참 많아요. 자, 복사. 무슨 문제냐면요,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예요. 다른 데는 다 900인데 여기는 800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800으로 하면 되지. 그러면 그냥 800으로 하셔도 돼요. 자, 선택하고 이동하기. 그러면 여기 이제 문 사이즈가 조금 작아지겠죠. 여기는 800짜리, 나머지는 전부 다 900짜리. 자, 이렇게 문틀을 전부 다 끼워 넣어 보시죠. 자, 3D 문. 태그를 안 만들었네.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방문을 만들면 됩니다.
푸시 앤 풀 3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로테이트 방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어두시면 돼요. 90도 이런 모습이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다 복사. 다만 욕실만 100mm를 줄여주세요. (720) 720. 창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먼저 여기다가 창문을 만들 겁니다. 창문은요,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옵셋 45mm, 그 다음 푸시 앤 풀 150mm, 자, 메이크 그룹. 이렇게 먼저 틀을 그리시면 됩니다. 틀의 두께는 여기는 45mm, 그 다음 여기는 150mm.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을 그릴 건데, 자, 렉탱글로 그리면 됩니다. 이 미드 포인트를 이쪽으로 30mm 갑니다. 그 다음에 창문에 이 프레임, 틀이죠. 얘는 60mm입니다. 푸시 앤 풀 3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유리를 넣어 줍니다. 여기다 재질을 넣어 볼까요? 유리만 재질을 좀 넣어 봅시다. 글래스 앤 미러. 자, 위치가 여기가 아니죠? 미드 포인트 같이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복사하는 겁니다. 복사할 때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그럼 여기 틈 벌어지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쫓아가면 돼요. 그러면 유리창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아니죠. 자, 여기까지 맞추시고, 원래는 여기서 이 방향으로 10mm가 더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복제를 이렇게 해주시면 유리창이 만들어집니다. 자, 창문을 만들어 보시죠. 자, 나머지는 얘네들을 통째로 복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이렇게 4개는 좌우폭이 똑같아요. 이렇게 방에 붙어 있는 4개의 창문은 똑같은데 여기는 사이즈가 틀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자, 더블 클릭, 컨트롤 시프트로 맨 위에 빼고,
자, 옵셋 45mm. 자, 가운데 면 지우고 푸시 앰플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틀이 만들어지겠고요. 그 다음 문 그리고요. 미드 포인트까지. 그 다음 세로선을 30mm만 이동해 줍니다. 자, 더블 클릭,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가운데 선 빼고 옵셋 60mm 지우개로 지워주고요. 푸시 앰플 35mm.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유리 만들어서 넣어주시고, 자, 유리의 위치는 가운데 미드 포인트 같이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자, 이 부분이네요. 여기가 미드 포인트로. 그 다음 자, 이동. 그 다음 같이 이동 10mm 앞으로. 그 다음 복제. 그러면 여기 창문 만들어집니다. 창문까지 만들어 보시죠. 이제 주방 환기창을 만들 거예요. 자, 렉탱글, 아니 먼저 테이프로 재봅시다. 1200이네요. 자, 렉탱글 1200, 450. 엄한 대로 가네요. 다시. 다시. 450, 1200. 네. 옵셋 45mm 지우고, 자, 푸시 앰플 150.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렉탱글 똑같아요. 30mm 이동해 줍니다. 그 다음 옵셋 60mm. 그 다음 푸시 앰플 3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다시 한번 유리 넣어 놓고요. 자, 이 유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미드 포인트 중간점으로 가야죠.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이때 기준점이 여기가 됩니다. 이 점이 기준이 돼서 미드 포인트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틈새 벌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를 그래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딱 중간에 맞추어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죠. 10mm 밖으로 빼주고, 그리고 이제 복사를 여기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일단 주방 환기창 끝났어요. 주방 환기창 먼저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 벽체를 에디트 그룹해서 여기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벽체를 돌출시켜서 마무리해 버리면 조금 그리기가 쉽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그려라 그러면 너무 어려운데, 이걸 파놓고서 나중에 이렇게 닫으면 조금 그리기가 쉬워요. 자,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욕실 창문입니다. 이거 되게 낮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죠. 45mm 푸시 앰플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렉탱글 미드 포인트까지. 자, 모서리 하나 선택해서 30mm 이동하고, 옵셋 60mm, 푸시 앰플 35,
자, 메이크 그룹 하고요. 자, 유리 질감 주고 미드 포인트로 이동.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다시 요 꼭지점입니다. 요 꼭지점, 지금 선택한 이 꼭지점이 미드 포인트로 나머지 선택해서 맞추고요. 안으로 이동. 여기서 10mm 더. 그리고 복제. 그러면 욕실 창문까지는 끝났습니다. 자, 욕실 창문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 거실 창입니다. 렉탱글 똑같아요. 자, 45mm 옵셋. 다만 여기는 4칸이잖아요. 그러니까 렉탱글을 푸시앤풀 150mm. 자, 메이크 그룹. 다만 여기 미드 포인트까지 그린 다음에 여기서 중간선을 하나 다시 그리는 겁니다. 라인. 자, 미드 포인트에서 하나를 그리고 이 선이 이쪽으로 30mm 더 가야 돼요. 선택하고 이쪽으로 30mm 더 가야 이게 전체 4짝의 한 장입니다. 자,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옵셋 60mm 지우고 3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유리창 넣어주고 이 유리창 가운데로. 자, 메이크 그룹. 이제는 순서대로 하나씩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순서대로 하나씩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전체 붙잡아서 자, 미드 포인트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4짝짜리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현관문인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몰딩을 끄고 보시면 확실히 빨리 그리실 수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틀어진 겁니다.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문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45mm 옵셋. 다만 여기서는 요만큼이 문틀입니다. 푸시앤풀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방향으로 10mm 더 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문턱이 생깁니다. 이렇게 문턱이 있도록 이렇게.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나머지 똑같이 자, 미드 포인트 중간점까지 그리고 30mm 이동하고 60mm 푸시앤풀 3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유리. 자,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미드 포인트로 복사하고 자, 이동해 주시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때 몰딩을 보시면은요, 자, 이 부분
여기 덜 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또 더 들어갔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안 되네요. 여기서 자 10mm만 복사하면 되겠군요. 자, 이렇게 10mm를 복사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거꾸로 이렇게 10mm를 더 돌출해 주시면 자, 모습이 완성됩니다.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자, 한번 그려 보시죠. 저는 중간에 선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될 거예요. 위에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중으로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통짜로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렉탱글 아니 바닥을 좀 봅시다. 바닥을 보면 안쪽에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요. 렉탱글 자, 200,40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통째로 여기까지 이렇게 그냥 통째로 올려버릴 경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통째로 해서 그룹 그 다음에 이렇게 통째로 해서 하면 되는데 얘가 사실상 얼마예요? 2250이란 말이죠. 너무 크단 말이죠. 통째로 해도 괜찮은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테이프 2100 네. 여기서 40mm 자, 푸시 앤 풀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메이크 그룹 이 위에는 유리문이 들어갑니다. 유리창이 들어갑니다. 자, 같이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푸시 앤 풀 저 뒤쪽으로 35mm 자, 그 다음에 적당히 하셔도 괜찮고 이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으면은 여기를 이렇게 구멍을 내고 자, 메이크 그룹 여기다가 유리를 한 장 끼워 넣어주고 이렇게 문에 디자인을 넣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다가 손잡이를 만들 거예요. 우리 문 손잡이의 위치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900에 60에 반지름 30짜리.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자, 900, 그 다음 60, 서클, 반지름 30. 문손잡이가 요만한데요. 이렇게 모델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전체적인 모양을 잘 기억한 다음에 푸시 앤 풀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맥스에서 주로 사용하던 기법들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모델링 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을 거예요. 제가 앞면, 정면
이런 거 이용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은 또 모델링 방식이 다르죠? 단면을 이용해서 푸시앤풀로 했죠? 요걸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푸시앤풀 10mm. 자, 손잡이에, 문손잡이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10mm. 그 다음, 옵셋. 얘 반지름이 30이니까 20. 여기까지 20. 그럼 얘는 반지름이 10mm. 그 다음, 푸시앤풀로 자, 30mm. 여기서 10mm를 더 뺄 겁니다. 이렇게. 라인 중심에서 자, 수직으로 그 다음에 푸시앤풀로 10mm만 안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감춰 놓고요. 그리고 나면 여기에 푸시앤풀로 이렇게 돌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한 120mm 정도. 그 다음 서클 미드 포인트에서 푸시앤풀 대략 10mm만. 그러면 금방 손잡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트리플 클릭. 자, 메이크 그룹. 얘가 요 뒤쪽에도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엔 복사. 그 다음 스케일로 자, 마이너스 1. 그 다음 이동하기. 그러면 이렇게 문 손잡이가 와서 딱 붙습니다. 그럼 문 손잡이, 그 다음 문 같이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그리고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그러면 개구분은 다 했네요. 여기다가 가구를 배치를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여기 3D 웨어하우스라는 명령을 쓰면 가장 좋아요. 근데 얘가 연결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최상위 버전 2개만 연결할 수 있어요. 아쉽게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최상위 버전은 아니라서 여기 3D 웨어하우스에 접근이 안 돼요. 근데 이건 프로그램상에서 안 되는 거지 다른 데서는 또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는 또 접근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 여기서 검색을 합니다. 침대. 한글로 하셔도 되고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침대가 여기 있네요. 이런 침대들, 여러가지 다양한 침대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습한 것들 누가 많이 올려놓긴 했네요. 자, 저는 이 침대를 쓰고 싶어요. 눌러보시면 여기 다운로드가 있고요. 스케치업 파일하고 콜라다 파일하고 두 개입니다. 스케치업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와 같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임포트 메뉴를 통해서 불러드릴 수 있는 거죠. 조금 기다리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손쉽게 배치가 끝납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금방 데이터가 들어가죠. 그죠?